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어서 제7장 사회복지, 청소년 사회복지 이제 2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의 필요성. 자, 학교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무슨 관계를 이루어가요? 사회관계, 이 사회관계를 배우는 중요한 터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우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장으로서만 가게 된다. 요즘에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를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 받아야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학 뭐 사탐이잖아. 사탐 뭐 과학 상그 저기 뭐 사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에는 이제 국영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좌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교육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그런 지식 전달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학에 가기 위한 그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좀 이런 폭넓은 학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내가 질적으로 보면 정말 대학에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직업전선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중학교나 이제 마지막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져 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공부하겠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연구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직접 사회전선에 나가서 산업전선에 나가서 그것을 직접 운영해 봄으로써 문제점이 있고 더 배워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들면 와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와 제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다른 학교를 이제 그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이라고 했을 때 보면 우리가처럼 뭐 건물이 몇 개 있는 그런 뭐 대학들도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건물 하나에 대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거기는 어떤 뭐 디자인 대학 무슨 이렇게 전문화한 이제 이렇게 대한 대학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조그맣지만 아담하면서도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대학에 이제 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치맛바람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영향력도 또 끼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적으로는 이 학교는 지식 전달의 장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어떤 터전이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익혀서 실적으로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사회 가서 내가 직업전선에 들어가서 더 필요하면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학교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관계를 배우는 중요한 어떤 터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어떤 그런 가치 규범,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어떤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어떤 적응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어디에서 있어요? 학교나 직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과 이런 어떤 가치 기본, 어떤 그런 것들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그것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대학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지 않아도 돼야 할 이런 어떤 과들도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다 이제 대학을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고등학생들 이제 보니까 실적으로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보니까 이제는 어떤 대학이 중요한 것, 또 이제 있겠지만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그 고민도 하고 또 아마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 사회라는 것, 학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지식과 가치 기본 인간관계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삶의 커다란 이런 적용력을 또 배워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 어떤 이제 필요성을 보면 여기서는 자,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와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와 욕구가 이제는 시대와 어떤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보니까 다양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학교와 그다음에 가정과 지역사회 이 연계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지만 학생들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양쪽의 학생들 다 잘 적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어떤 건전한 어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그 제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잘 연계시키지 못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을 어떻게 충족시켜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들의 건전한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학교사회복지제도가 도움이 크게 됐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학교사회복지 어떤 이제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필요성.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다양화되어가는 학생의 문제를 학급 담임이 교과 수업을 담당하면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학급에 한 명씩의 어떤 담임이 있는데 다양화되어가는 이 학생의 문제를 학급 담임이 교과 수업을 하면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한 학기당 많은 학생 수에 인해서 학생들의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한 학기당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 자원을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문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학교마다 상담 교사가 있어서 학급 담임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생들의 어떤 문제는 학교 상담만으로는 치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 학교마다 상담 교사를 이제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생들의 문제를 학교 상담만이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나 학교 생활이 곤란하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해왔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정서 불안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학교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곤란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존의 방식들 문제 해결에 대한 처벌과 정서적 상담만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효과적인 어떤 개입 기술로 학교라는 특수한 장에서 학생과 교사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욕구와 변화에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문제가 또 이제 또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이념을 우리가 교육 이념을 살펴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뭐에 인격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 공용의 이상에 실현하여서 여기하는 기련하게 함을 건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2조에서 보는 이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통해서 모든 인격을 갖추고 그다음에 어떤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 공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사회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래서 학교는 어떤 교육의 장이냐면 전인 교육의 어떤 실천하는 장이다. 전인 교육을 실천하는 장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신체적 성장과 지적 성장, 그다음에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을 조화시킴으로써 균형 잡힌 이 전일체로서의 인간을 육성해야 된다. 전일체로서의 어떤 인간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공교육의 대표 기관인 이 학교가 자 인간의 성장을 도와서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실천의 장이지만 이미 사교육에게 여기에서는 사교육기관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습득의 기회를 내주었다면 자 공교육은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의 장으로서의 어떤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자 따라서 이제 이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이런 것 등의 문제는 어디서 이게 치료해야 되고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냐라면 자 가정과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기에 어떤 면에서든지 실질적으로는 복합적인 어떤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서 학생과 그 가족에 당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해서 교육이나 복지, 문화, 정서 지원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증진시켜서 학교에 잘 적응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학교 사회복지, 청소년의 복지에 따라서 학교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들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상호작용에서 어떤 그런 그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이나 복지, 문화의 정서 이런 것들의 총체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증진시키고 학교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학교 사회복지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응?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을 시켜 학교에 적절한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슬로우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5단계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그 메슬로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슬로우의 어떤 인간의 그 5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요구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패스하는 게 낫다. 자,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다.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 결식학생의 무료급식과 인간 존중의 어떤 그런 학비 지원, 그다음에 영세 가정의 장학금 지원 등 생활비 후원의 경제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의료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는 속하는데 그런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결식화 등에 대한 어떤 그런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경제적 후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두 번째는 자, 이제 첫 번째는 생존 욕구가 해결이 되면 이제 안정하기를 원하죠. 그죠? 안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제 웨슬로우의 이제 인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자, 부모나 학교 폭력의 이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회피, 보호, 예방, 그다음에 유해 환경 개선, 학교 폭력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캠페인과 그다음에 비행 학생 수의 순위 교육,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의 어떤 의식주 해결,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청소년의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실제로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생리적인 요구죠. 생리적 요구.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 요구가 조금 되면 이제 안정의 욕구. 다음에는 이제 소속과 이제 애정의 욕구입니다. 소속과 애정의. 자, 가정 및 학교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인과관계 형성과 학생 연계, 그다음에 대인관계 학생 집단 프로그램,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부모 상담 이런 것들을 뒷받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통 기술 향상시키고 어떤 정서적 후원 이런 것들의 어떤 결혼 사업과 고민 상담, 가족 상담, 가정 방문, 학교 부정 학생의 적응력 향상, 또래 집단 간의 관계 형상 이런 것들을 돕는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애정의 욕구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자존의 욕구다. 자존의 욕구. 그래서 이러한 자존의 욕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객관적 이해를 돕는 각종 심리, 그 다음에 적성검사와 자기 주장 훈련, 그 다음에 성교육, 그 다음에 약물교육, 그 다음에 폭력 관련 교육, 금융교육, 그 다음에 자존감 향상, 이 자존감 향상을 위한 부모나 자녀관계, 자녀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존의 요구.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지면 이 생리적 욕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쭉 올라가서 어떤 것이냐. 자아실현.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을 돕는 이 서비스로 뭘 탐색해요? 진로 탐색을 지도하고 학력을 증진하고 특기 및 적성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활동, 사회체험, 그다음에 취미 및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체험학습활동, 학습 방법 및 향상 프로그램, 생활습관 등의 교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을 돕는 서비스를 이제 통해서 이제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특별 활동이나 체험 활동, 그다음에 취미 여가 활동,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체험 학습 활동, 학습 방법 향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 이걸 돕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생리적 욕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자아실현 욕구로 이제 간다 그랬는데 자, 생리적 욕구 및 안전의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 이 서비스는 많지 않는 반면에 자,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다음에 지존의 욕구, 특히 이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는 관련 기관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이제 생리적 욕구 및 안전 욕구와 관련돼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지 않은 반면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다음에 그 자준의 욕구,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들이 서로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고 이제 그 상호 융통성 있고 화합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복지 어떤 이제 2단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사회복지가 또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